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4월 3주차의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과연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에서 19일 금요일 양일간 제1 MNS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제1 MNS는 2차 전지 미싱 장비 업체고요. 청약 증권사는 KB증권,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18,000원, 공모 규모는 432억입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 MNS는 2차 전지 미싱 장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미싱 장비 국산화랑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국내 유일 방산용 미싱 장비 개발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1 MNS는 우수한 믹싱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주요 셀 메이커 3개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셀 메이커 회사인 노스볼트의 우수 장비 협력 업체로 등록된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5%나 증가한 3,033억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좋죠? 제1 MNS의 업종은 2차 전지 장비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업체인 소칩하고 민테크가 4월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제1 MNS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8.78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2차 전지 관련 장비 업체인 KNS, 메가터치, 필에너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KNS는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업체인데요. 특례 상장 아니고 확정 공모가 기준 PR은 20.09배였습니다. 메가터치는 2차 전지 장비 부품 업체, 특례 상장 아니고요. 29.62배. 필에너지는 2차 전지 조립 장비 업체, 특례 상장 아니고요. 17.83배입니다. 보시면 29.62배로 3개 중에서 PR이 가장 높은 메가터치가 플러스 45% 수익이지만 나머지 2개는 플러스 261%, 플러스 209%라는 상당히 좋은 상장의 실적과를 보여줬고요. 18.78배면은 이 2개 업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제1 MNS의 공모가는 괜찮아 보여서 제 평가는 좋음입니다. 다만 제1 MNS는 특례 상장이죠. 이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평가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공모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1 MNS는 공모 규모가 432억으로 코스닥 중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공모 규모가 큰 것이 제1 MNS의 가장 큰 매력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행히 제1 MNS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하고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특례상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환매 청구권이 상장 후 3개월 동안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은 장점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수의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174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은 435억, 29%였습니다. 제1 MNS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12억, 6%, 금액은 좀 많고 비율은 적네요. 총 유통하는 금액은 644억, 20%,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많지만 비율은 적습니다. 일단은 유통하는 물량은 기존 주주 물량이랑 총 유통하는 물량이랑 둘 다 금액 자체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 평가는 약간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수의 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많이 벌어줘서 한 400억대 수준까지 좀 떨어져주면 좋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아쉽게도 환불일은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고요.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9만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JLMNS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KB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청약 한도는 2만주 1억 8천만원, 청약 수수료는 1,500원, 비대면 계좌개설이 한해서 청약일에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가 보통 2,000원인데 1,500원으로 500원 저렴한 KB증권이 주관사인 것은 균등만 청약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겠네요.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5주차에는 JLMNS 한 종목의 청약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JLMNS는 2차전지 장비업체로 일단 업종은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테마가 조금 시들하다고는 하지만 공모주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없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할 때 미래 추정 실적을 쓰기는 했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산정하는 25년, 26년,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뒤 실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24년 기준 추정 실적을 써서 공모가를 산정한 부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2차전지 장비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분명히 괜찮은 수준의 공모가로 보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기관수의 측에서 확약 비율이 많이 걸려준다면 꽤 많이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3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공모 규모가 꽤 된다는 점입니다. 공모 규모가 커야 수익도 커질 수가 있는 법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공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직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직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